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현황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이제 연명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또 이제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네.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죠.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하고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네. 그거를 작성해야 이제 연명으로 관련된 그 거부 의사를 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네.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려면 또 네. 이제 그 작성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편에 우리가 법률로서 정해진 이제 연명으로 내용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연명으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각하는 게 당사자가 일단 연명으로를 나는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프기 전에 쓰는 거예요. 네. 아프기 전에 그 관련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 임종 과정 상태에 있을 때 연명 의료를 안 받겠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중환이 됐어요.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환자 의사를 본인이 의식이 또렷하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질환으로 해서 의식이 없거나 또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저 환자 보호자분이 전원이 합의하면, 물론 보호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 보호자분들이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환자 보호자분 전원의 합의는 환자 의사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또는 환자 가족분 중에서 2인 이상이 환자분이 예전부터 연명을 안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얘기해주면, 증언해주면, 예, 그러면 이것도 환자 뜻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증언은 좀 제한점이 있죠. 다른 보호자분이 나는 그런 증언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 나 다 잘하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분의 의사를 본인이 의사 표현할 수 있으면 본인의 의사,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분의 전체의 합의, 또는 예전에 환자분이 그렇게 말해왔다는 보호자분이 한 분밖에 없다면 1인의 증언이 있다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환자분의 의사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네. 복잡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아프지 않았을 때, 네. 나중에 내가 아프면 네.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네. 건강하실 때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네. 웰다잉을 위한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겠네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두 개의 서류는 사실은 그런 의향을 밝힌 거잖아요. 네.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임종 과정에 접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임종 상태의 환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항상 담당 의사,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의 공동으로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하고 되어 있고, 그거에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서 연명으로 중단을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이행할 시점에 대해서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행서라고 해서 그거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연명의료를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 이행서 작성하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제가 젊었을 때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사전 의향서를 썼어도 네. 그 임종 상황에 안 들어간 거면 그게 거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 상황에 대한 판단을 또 의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인정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만 보면 마치 이제 연명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법 이후에도 다툼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연명으로 계획서를 썼어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중단했어요. 근데 보호자분이 보호자분 전체가 아니고 일부 보호자겠죠. 어떤 사례냐면은 임종 과정이 아닌데 왜 연명 의료를 왜 해당되는 그런 시술을 안 했냐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는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나긴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상황으로 가면 이건 판단의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네. 이걸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존엄사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 본인의 이제 마지막을 과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본인이 어느 만큼 선택할 수 있느냐. 가령 아주 극단으로 가면은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해서 이들을 약물 투여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죽음의 최종도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이제 큰 종교적인 문제, 네, 종교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큰 범위에 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체에 대해서 관련된 법률은 없고 아주 협소하게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죽음 과정에 있는 이제 법률상으로 왔을 때는 이런 말기 환자의 경우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 그나마 결정 과정,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뒀다. 이게 이제 이 법의 이제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이 연명 의료 거부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네. 병원이 네. 모든 병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현황을 보시면 대학병원은 다 있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실제 이 법을 보면 이 연명으로 결정법이라 되는데 법은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한 부분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이고요. 한 부분이 이제 연명으로 이 결정 제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 자체가 사실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관지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기관에 있는 경우에 이미 이분은 말기 환자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전제된 거지, 이 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협소해요. 네, 많죠. 1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아직도 옛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그 DNR 동의서를 아직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위중한 상태 되면 결국 응급실이든 어쨌든 종합병원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럼 종합병원에는 이 제도에 따르는 절차가 다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은 종합병원에서 연명으로 중단에 대한 뜻이 있으신 분을 표현하죠. 그럼 연명으로 종합병원에서 그럼 중단되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는? 그러면은 퇴원을 시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입장에서 뭐냐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퇴원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 말기 환자분이 그렇다고 집에 가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 요양병원 가요. 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DNR 동의서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원래 이제 닥터 네. 설명 들으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게 네. 이 환자분이 입원한 병원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은 법적으로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맞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시면 본인이 그냥 진료하면서 다 되지만 환자분이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는 보호자 2인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가족분들이 다 표현이 그래서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낮 시간에 2인이 함께 가서 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원을 가서
거기서 입원해서 이걸 받는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 응급실 가면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웬만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절차 때문에 큰 병원 가셔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R 동의서라는 게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는 되고,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뭐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면 좀 좋은데, 이 연명으로 결정법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좀 배려를 했어요. 즉 전문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확대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반대의 의사도 있죠. 요양병원 확대하면 생명경직 풍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뭐 종교계라든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DNR 동의서가 현재 쓰이고 있는데, DNR 동의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명으로 결정법에 제 스스로 아무도 뭐 강제하지 않지만 저는 준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가령 예를 들면 보호자분들이 의사 표현하는 것 때 항상 얘기해요. 보호자분 전체가 논의해서 합의를 해달라. 네. 그게 결국 환자 동의를 받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연명으로 내용에서 예를 들어 영양분급, 수액, 산소, 이거는 법적으로 연명으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모든 병원의 모든 이 연명으로와 관련된 어떤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아직은 만들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임닥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만약에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거는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네. 찾아봤더니 2022년 5월 현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신 분이 130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전체 인구 대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70세 이상 고령층을 보니까 뭐 한 13% 이상이 되더라고요. 2018년부터 도입됐으니까 4년 정도 된 건데 그래도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특히나 이제 사전연명 의향서는 본인이 그걸 미리 생각해서 가서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또는 뭐 웰다잉이라 표현하셨는데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데요? 뭐 임닥터도 딱 보고 아셨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그러네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면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분들이 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30세 미만부터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여성분들 비율이 높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뭐 추측되시는 이유는 저 생각에는 정확하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결과만 보면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에 대해서 이제 더 받을 필요 없다. 좀 더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신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건강에 좀 과신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걸 이제 자료 조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나도 그럼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를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저는 뭐 20대 후반에 한번 크게 아픈 적도 있어서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겪어봤기 때문에 더 나이 먹어서 그런 걸 하면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무조건적인 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명의료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본인의 선택대로 본인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점점 그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연명으로 결정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소개글을 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